어제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9차 공판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2명의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동양대 교원 인사팀장 박모 씨, 그리고 한 명은 키스트 전 소장입니다. 키스트 교수 이모 씨,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요. 동양대 교원 인사팀장 박모 씨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기를, 이분이 최송해 총장의 지시를 받고 정경심 교수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검찰에 갖다 준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의심은 지금도 여전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8월 27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8월 27일부터 9월 7일 한 열흘가량 기간 동안 정경심 교수와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를 몰래 녹음을 합니다. 7차례 통화 녹음한 것을 검찰에게 임의 제출을 합니다. 9월 10일에 공식적으로 9월 10일에 임의 제출을 해요. 그런데 그 직전에 8월 말쯤에 최송해 총장이 정경심 교수에게 이 표창장이라든지 상장 등과 관련해서 뭐 궁금한 게 있거나 물어볼 게 있으면 이 박 팀장한테 전화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경심 교수가 이 박 팀장하고 뭔가 언론에 뭔가 빵 하고 보도가 터지면 박 팀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그것과 관련한 이제 사실관계 확인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 몰래 녹음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7번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낼름 검찰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자기 휴대폰을 통째로. 특히 9월 5일자 통화가 백미입니다. 9월 5일은 이 표창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 보도가 쏟아지던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정경심 교수가 이제 이 박 팀장한테 그 총장님 직인 있잖아요. 이 직인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하니까 인주로 찍죠. 정경심 교수가 묻습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구해다가, 이 직인 파일을 구해다가 뭐 이렇게 엎어서 찍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죠? 라고 묻습니다. 누군가가 이 뭐 직인 대장이나 도장을 스캔해서 얹으려면 얹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확인해보면 인주 부분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보면 지워지지 않습니까? 인주로 찍은 거는. 그랬더니 정경심 교수가 그래요? 근데 그 인주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인주 아니죠? 그랬더니 이 박 팀장이 그 인주 맞아요. 빨간 인주, 루즈 같은 거. 그 인주 맞습니다. 정 교수가 그래요? 이상하네. 박 팀장이 왜요? 정 교수가 아니 우리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그 우리 아들, 아니 저 딸한테 그걸 찾아서 그거를 인주가 번지는지 한번 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안 번진다고 해서요.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직인이 모양이 다 똑같다. 인주로 찍으면 모양이 이렇게 찍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거나 각도가 좀 수평이 안 맞거나 이렇게 좀 삐딱삐딱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러면서 굉장히 의문을 표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검찰이 분명히 정경심 교수는 수료증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얘기한 수료증이 사실은 딸의 표창장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단정을 짓고 이 사건을 풀어갑니다. 이 딸의 상장은 인주를 사용하지 않은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수료증이라고 물어봤던 게 사실은 이 딸의 표창장이고, 그 표창장은 인주를 사용하지 않은 거고 파일로 오려 붙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리 문질러도 번질 수가 없다. 그리고 스캔해서 붙인 거라면은 이 직인의 모양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표창장 직인이 안 번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위조를 한 거야.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재발이 저려서 본인이 뭔가 뒤가 구린 게 있어서 자꾸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동양대 박 팀장한테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주입시키거나 뭐 이러려고 했던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증언을 오염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논리도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 표창장 원본은 분실했다고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나 분실했다면서 검찰이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제출 안 했잖냐,
이거는 수료증이 아니고 표창장이야. 표창장에 인주가 안 문질러진 거야. 안 번진 거야. 라고 그냥 단언을 하고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모순이요. 정경심 교수가 당시에 수료증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수료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표창장은 있어요. 그 표창장이 위조된 거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근데 수료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딸이 아니고 아들의 수료증이 있어요. 2013년도에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받은 수료증이 있습니다. 그럼 정경심 교수가 수료증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게 안 문질러진다고 했는데 뭘 근거로 해서 이게 표창장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고 합니까?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수료증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1차적으로 수료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안을 바라봐야지 수료증이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수료증을 얘기한 게 아니고 무조건 딸의 표창장을 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거는 당신들의 상상이지. 그걸 어떻게 단언을 해서 그게 표창장 위조의 정황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그래요. 검찰이 주장하듯이 그게 만약에 딸의 표창장이라고 치자고요. 딸의 표창장이라고 치면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정경심 교수가 이 디지털 방식으로 위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스캔 떠서 뭐 포토샵으로 어떻게 오려내가지고 뭐 얹어서 복부 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했다면 그것을 더더구나 딸하고 공모를 했다면서요. 공소장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딸과 공모를 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그랬다면 딸이 모를 리도 없고 본인이 모를 리도 없는데 그걸 왜 학교에다 전화를 해서 이거 왜 안 지워지지? 그걸 묻고 있어요? 바보입니까? 자, 그리고 더더군다나 계속 의심을 해왔던 것처럼 이 뭔가 배우가 있지 않아? 이 사람이 이 사건이 한참 뜨겁고 기사가 쏟아지던 막 그 시점에요. 청문회 전후로 그 직전부터 청문회 다음 날까지 특히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3, 4, 5, 6, 7 닷새 동안 6차례를 통화한 것을 녹음을 합니다. 다 이런 얘기예요. 표창장이 어떻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날짜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들여다보니까요. 그 의심이 더 짙어집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 통화를 녹음한 게 8월 27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날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부라든지 국회에서 각종 자료를 요구하는 게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뭐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8월 27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날이 검찰이 처음 압수수색을 시작한 날입니다. 부산대를 비롯해서 한 30군데 압수수색을 시작한 날이고 그리고 최성해 총장이 서울에 와서 최규일 의원 소개로 김병준 당시 이 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우동기 전 대구교육감을 만난 날 그날 첫 녹음이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요. 며칠 지나서 9월 3일 이제 다시 녹음이 재개되는데 9월 3일은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한 날이고요. KBS가 정경심 교수 딸의 총장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던 날입니다. 자, 이렇게 KBS가 9월 3일 9시 뉴스에 헤드 첫 번째 기사로 첫 꼭지로 다룬 기사예요. 조국 딸 어머니 학교에서 총장상 받아 동양대 압수수색.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이 녹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9월 4일에 최성해 총장이 나는 조국 교수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 라고 인터뷰를 하죠.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9월 5일 인사청문회 바로 전날이죠. 그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언론에서 이 표창장과 관련된 의혹 보도가 쏟아지던 시점이에요. 그냥 완전히 조리돌림 당했죠, 한마디로. 그래서 얼마나 기사가 많이 쏟아졌으면 그 당시에 토탈 기사가 뭐 70만 건이네 뭐 120만 건이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날도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녹음을 하는데 그 다음날은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SBS에서 조국 교수 아내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 있는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라는 단독 보도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날 또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런 의혹 보도가 쏟아질 때마다 정경심 교수와 이제 통화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이거저것 막 확인하고 분주하고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그 와중에 이렇게 몰래 녹음을 한 거예요, 이 박 씨가. 그리고 SBS에서 이 보도를 한 뒤에 이틀 뒤에 동아일보에서 정경심 교수가 학교 직원에게 이 직인이 번지는지와 관련해서 물어봤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바로 이건데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표창장 원본 존재 여부 미궁 검찰 8일 동양대 방문 추가 조사. 검찰이 이 보도가 9월 9일 새벽 03시에 정확하게 출고가 됐는데요. 전날 8일에 동양대를 압수수색했던 동양대를 또 간 겁니다. 또 가서 추가 조사를 벌였다는 거예요. 총장실로 갔답니다. 총장실로 가서 총장 만나고 직원들 불러서 면담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대학 직원 A씨는 조 후보자의 부인인 동양대 정모 교수가 2012년경 조 씨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된 어학원 직원에게 인주로 찍은 직인이 묻어나느냐 번지느냐를 물어봤다고 검찰 측에 말했다고 한다. 여기는 어학원 직원에게 물어본 걸로 나오는데 뭐 이거는 부정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9월 9일 날 어떻게 동아일보에 보도가 됩니까? 이 사실이. 검찰이 바로 그 전날 현장에 확인을 나가서 추가 조사를 했고 9월 9일 새벽에 이 뉴스가 보도가 돼요. 그런데 그걸 녹음한 사람은 이 박 팀장이고 그 녹음 파일은 박 팀장의 주장,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아직 검찰에 제출되기 전입니다. 누군가 검찰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자, 바로 그날 9월 9일에 검찰하고 이 박 팀장하고 면담을 합니다. 검찰 조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법정에서 변호인이 묻습니다. 이 박 팀장한테 9월 10일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전날 검찰하고 면담을 했죠? 안 했습니다. 어라? 네, 보여드릴게요. 하고 검찰 조서를 보니까 그 검찰 조서에 전날 면담한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검찰 질문 중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인정을 해요. 뭐 두루두루 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대화를 나눈 것 같다, 검찰이. 그걸 감추고 싶었던 9월 9일 면담이 있었고 바로 다음날 9월 10일 그 학교에 검찰이 계속 머무르면서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9월 10일 검찰로 소환한 게 아니고요. 학교의 3본관이라는 건물로 부른 겁니다. 거기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휴대폰을 임의 제출 받아서 몇 시간 동안 그 파일을 추출하죠. 이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해놓고 보면 뭔가 좀 아주 뜨거웠던 그 시기에 딱 그 시기에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고 녹음을 하고 그리고 그걸 검찰에 갔다가 제출을 하고 검찰 제출도 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터지고 이게 과연 우연일까? 늘 얘기하지만 이 바닥에 우연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더 이상한 거는요.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그러니까 조국 교수 인사청문회가 9월 6일이었단 말이에요. 9월 6일 밤 11시쯤에 기소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SBS에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보도가 된 겁니다. 단독 조국 안의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이렇게 9월 7일에 바람을 잡아놨는데요. 이 연구실 PC에서 직인 파일 안 나왔대요, 여러분. 그건 어제 검찰도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오보라고 지금 주장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로 직전에 기소를 할 때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도장을 찍어서 위조한 걸로 기소를 해놓고 그 다음날 기사가 나오기로는 이미 총장 직인 파일을 검찰이 갖고 있던 것처럼 기사가 나와요.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나중에 9월 10일에 검찰이 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는 PC를 임의 제출 받아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뭐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직인 파일이 나왔는데 어떻게 사흘 전에 SBS에서 이런 보도가 나옵니까?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이게 오보라고요? 검찰한테든 누구한테든 듣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연구실 PC에서는 직인 파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기사가 오보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대단히 이상하다.